안녕하십니까. 세브란스 병원 산부인과 권하얀입니다. 흔히들 임신을 하게 되면 당이 떨어진다거나 또는 뒤돌아서면 배가 고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이것은 임신을 하게 되면 태아에게 영양 공급을 하기 위해서 산모의 당 요구도가 증가하게 되고 태반 호르몬에 의해서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임신을 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는 것은 맞지만 만약에 정상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이것은 임신성 당뇨로 진단되게 됩니다. 임신성 당뇨는 임신을 했을 때 처음 발견되는 당뇨로서 전체 임신의 약 10% 정도가 임신성 당뇨로 진단되게 되는데, 최근에는 가임기 여성이 비만이 있다거나 또는 늦은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임신성 당뇨를 진단하는 방법은 임신 24에서 28주경에 당을 마시고 그 다음에 그 피검사를 통해서 임신성 당뇨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신성 당뇨를 진단할 때 임신 초기에 먼저 임신성 당뇨를 선별 검사를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신 전에 비만이 있는 경우 저희는 임신성 당뇨를 임신 초기에부터 선별 검사를 진행하라고 권고드리고 있는데요. 비만은 BMI, 체질량 지수로 진단을 하게 되고, 이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인 경우에는 대사 이상이 같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임신성 당뇨가 진단될 수 있는 고위험군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인데요. 당뇨는 유전적 소인이 중요한 발병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산모의 직계 가족에서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임신 초기에 선별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원래 내당능 장애나 당뇨는 아니더라도 내당능 장애나 공복혈등 장애가 있는 경우에 먼저 선별검사를 하는 것이 좋은데, 이것은 원체 이제 임신 전부터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되어 있다고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선별검사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선별검사를 굳이 이렇게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임신성 당뇨가 산모에게 뿐만 아니라 태아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먼저 산모에게서는 거대아의 비율이 증가하게 돼서 이로 인해서 제왕절개로 출산을 해야 되는 위험도가 증가하게 되고요. 양수 과다증의 위험성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음번 임신 때 임신성 당뇨가 재발하거나 또는 추후에 당뇨가 더 빨리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아는 뱃속에서 앞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세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뱃속에서 계속 혈당이 조절되지 않고 고혈당에 노출될 경우에는 태어나고 나서도 이러한 것에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임신성 당뇨를 치료하는 방법은 먼저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골고루 먹고 규칙적으로 먹고, 그리고 설탕이나 과당 이렇게 쓸데없는 당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무리하지는 않지만 약 2~30분간 걷는다던가 이렇게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당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임신성 당뇨가 조절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다른 당뇨를 치료할 때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하게 되는데, 그래서 인슐린을 바로 사용하게 됩니다. 인슐린은 태반을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태아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산모가 당 조절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약입니다. 임신성 당뇨의 산모에서 중요한 목표는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임신성 당뇨의 고위험군이라고 생각되신다면 빨리 임신 초기에 선별검사를 받으셔서 임신성 당뇨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